안녕하십니까. 이준호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부동산 주제가 특별한 것들은 나오는 게 없고 계속 오늘 다루는 주제, 이 주제가 가장 큰 지금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의 부산물이죠. 부산물인데 메인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전세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최악의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로드맵, 올바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저는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전세난, 역전세난은 계속 부동산 정책 나올 때마다 화두로 등장했던 얘기인데 두 가지가 생각나요. 우리 곽 대표님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90년도에 가장 큰 초의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주임법이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전에 이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임대인들이 굉장히 전세값을 많이 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이 등장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죠. 근데 요거는 91년도에 그 일기 신도시가 공급되면서 이제 안정이 됐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의 일입니다. 18년도에 9.13 대책 이후에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는 헬리오시티, 송파 헬리오시티에 9,000 가구가 넘는, 한 9,500가구가 넘는 공급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주변에 역전세난 온다 이러다 한 3개월도 또 안 돼서 피가 얼마 붙었네. 정주 여건이 너무 좋다 보니 이제 이런 우스꽝스럽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시장의 자정 기능,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전세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기억되는데 곽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시죠. 예, 이제 그 전세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전세난에 대한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 특단의 대책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얘기들은 보면은 임대주택, 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라든가, 또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든가,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특별한 지금 전세난의 대책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전세난은 일단 많이 공급돼서 많이 입주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건데, 이걸 단기간에 해결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를 다 말씀을 드렸고, 좀 예측한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단기, 장기로 나눠서 좀 이 최악의 전세난이 당분간 조금만 진행되고 없어질 문제라면은 우리가 시간을 좀 센 약을 한 번만 투입하면 되는데 지켜보면 되지만은 예.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구조적인 문제고 오랜 기간 지속될 문제라면은 지금이 최악이 아니고 갈수록 최악을 또 갱신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최악을 만들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한 전세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과거 80년대 말이라든가 70년대보다도 더한 전세난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 장기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 작년 중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참 징글징글하게 곽 대표님 얘기하셨어요, 그죠? 저는 안 되는 영어가 있으면서 장력, 텐션이 터지면 이 공급 대책의 결과가 전세 대책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 있다. 태풍 속의 고요, 이런 여러 차례 저희가 했었죠. 근데 이제 도래했죠. 도래 한식 벌써 왔고, 이걸 또 장기 단기로 나눠 주신다니 무척 궁금합니다. 먼저 단기부터. 예. 지금 이제 전세 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이런 최악의 전세난 속에서도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전세가
전세 만기가 돼서 내보낸 다음에 오히려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팔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빈집세 부과한다고 또 얘기 나오고. 네, 그러니까 빈집세까지 얘기가 네. 나오고요.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자기 개인 사정상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 전세를 살고 싶지만 그런 거는 절대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뭐 3개월 줬는데 4년 살겠다고 해도 그렇죠.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또 이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분쟁이 지금 말도 못할 수준으로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예, 예. 이렇게 그냥 쉽게 임대차 분쟁이 해결되는 사례가 정말 드물 정도로 또 임차인들도 뭐 계속 위로금을 이사비를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되고 임대인들도 실제 입주하지도 않을 거면서 입주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또 뭐 말을 바꾸기도 하고 하여튼 이 뭐라고 할까요?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할까요? 이게 뭐 극한 상황으로 현재 치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중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하도록 그 강행 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네,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4년을 세를 줘야 되다 보니까 전혀 이 시장이 신축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이 임차인이 불리하고 나는 모르겠다. 난 약속한 적 없다. 뭐 약속은 했지만은 나한테 불리하니까 무효를 주장하면은 예,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경직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전세 물량이 부족한데 빈집이 오히려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럼 뭐 만약에 빈집에 대한 공실에 대한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든 또 대응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원칙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 자유, 계약이 우선하는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선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되려면 벌써 뭐 30년 전에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가 이런 최악의 전세난을 막아낼 수 있다면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임대차 3법이 만들어졌는데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뭐 전월세 상한제 5%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 이런 게 지금 시장 경직을 가속화시켰거든요. 맞습니다. 흔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으니까 아 이제는 전세가 못 오르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전세의 그 경직성을 훨씬 부각시켰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체 시장에 뭐 전세 물건의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100이고 예, 전세 수요가 뭐 101이다. 그러면은 100대 101의 경쟁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100 중에서 99명이 그냥 눌러 앉았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러면 전세 물건은 하나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쟁자는 2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공실이 한두 채만 나버리면은 당장의 경쟁률이 훨씬 더 치솟게 되는 그러니까 수십 대 1의 비율로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경쟁률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은 좀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 임대차 입법 플러스 내년에 또 하는 신고제 이런 것들이 제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해왔던 대책들이 거의 예외 없이 계속 전세난을 가속화시키는 제도였기 때문에 아유 설마 이 정부가 이걸 하겠어? 저는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문제 제기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또 취득세라든가 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라든가 또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도 전세난을 심화시킨 주요한 원인들이에요. 예,
아니 세금이 무슨 전세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실 수 있지만은 충분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럼요. 주택 취득을 못하고 그 다주택으로 인한 전세 물량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전세 놓는 게 불리하니까 전세 놓는 사람이 줄은 거거든요. 전세 놓는 게 지금 훨씬 더 불리해져 버렸어요. 취득세를 중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사가지고 세를 놓는 행위는 거의 사라졌어요. 예. 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자체를 다 막아버렸어요. 막았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예. 다 막아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종부세가 공시 가격 그 급등에 따라서 계속 종부세가 늘어날 수뿐이 없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결국 그 임차인한테 이걸 전가할 수뿐이 없는 구조거든요. 양도세 중과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뭐 이제 과천 분양을 시작했지만은 이런 새로운 분양 물량이 있다거나 하면은 전세로 사는 경향들이 강해요. 그렇죠. 일단 매매를 선택하지 않아요. 또 지금 전세로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유리하다 보니까 매매를 선택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니까 매매가가 올라갔어요. 매물량이 줄어들고 이런 걸 중과세를 풀므로 인해서 매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입자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면요. 이 사람들이 전세를 안 살고 매매를 선택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세금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특히나 현 정부가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이거나 사고의 유연성, 조금 플렉시블한 사고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잘못 시행됐던 어쨌든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시장에 뭐 부작용이라는 단어도 좋고 뭐 자극적인 시장의 반격이라는 단어 좋고 뭐 이런 시장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계속 역효과가 난다면 수정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뭐 얘기하신 것처럼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정, 교정해 나갈 텐데 그러기엔 요원해 보여서 답답하죠. 정말로요. 그렇죠. 이게 안 받아 우리 갑자기 곽 대표님 얘기하는데 싸한 게 저 곽 대표님 그 얘기하셨어요. 올 초인가요? 그 신분 새로운 임대 시장에 신분제가 시작된다. 뭐 그런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시장에서 정한 시장 가격보다 다운이 된 가격의 그 간극은 임대인은 절대 협상하지 않을 거고 어떤 식으로 보존이 되니까 범법자를 자꾸 만드는다는 이런 주장을 또 했었죠. 오늘 매체에 그거 났더라고요. 그 생각 없지 않아서 등골이 싸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제 전월세 대책이 특별한 건 제가 볼 때는 나올 게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시장을 더 규제하고 더 규제 강화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시장 가격이 있는 시장이 있는 한은 그거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뭐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 상한제를 하니까 결국 젖소를 다 그 도축한 그런 과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를 이룬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주거 기본권도 중요하고 주거 복지도 중요하지만 시장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해줄 수 없다면은 시장 기능을 거스르는 규제들은 결국 시장의 반격, 역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이제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크게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기초공제도 없이 그냥 뭐 6% 종부세를 때리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전세난에 크게 일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임대난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그래도 기업이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오히려 기업들이 그런 걸 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세제 혜택을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뺏어가고 있어요. 더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소급해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제고를 해야 돼요. 오히려 좀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런 주택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세제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지 될 상황에서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5가지 말씀드린 게 이제 단기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물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시간이 갈수록 공급량이 없죠. 전국적으로 입주량이 크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토막씩 계속 네. 떨어지거든요. 그럼 뭐 과거 대책들, 정책들의 지금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미 늦었다고 할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도심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돼야 돼요. 우리 지금 이제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공급한 게 한 70년대 말 80년대 네. 초 이 정도부터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재건축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이 되고 빠른 속도로 노후 건축물이 늘어납니다. 이런 그럼요. 상황에서 초과이익 환수제니 해서 지금 틀어막고 있거든요. 분양가 그리고 상한제. 공공 재건축 하라고 지금 하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할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지금은 내놔야 될 때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민간 택지. 시장 가격이 분명히 있는 건데 가격을 정해주고 이 상한선에 맞추라고 하면은 별로 개발할 사람들 없어요. 또 한 번 정해진 룰을 그대로 또 놔두기라도 한다면 좋은데 중간에 자꾸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일반 분양가가 어떻게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어느 정비조합에서 그거를 용인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제 청약 가점제도 문제예요. 이 청약 가점제 한다고 할 때 저는 초기부터 아니 지금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데 청약 가점제를 할 게 아니고 청약 제도를 없애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청약 가점제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과천에서 이제 뭐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을 하지만은 완전 로또 분양이에요. 뭐 주변 시세보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하니까 그냥 당첨만 되면은 그냥 한 10억 정도를 벌고 시작하는 이런 로또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전부 전세 살려고 하죠. 전부 청약만 하려고 애쓰겠죠. 그게 더 무서운 게 그런 물량이 앞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짓겠냐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종합하자면은 전세난을 최악의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들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 분명히 짚어두고 싶어요. 이 시점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겁니다. 큰일 났네요. 지금이 최악이 아니고 더 최악인 상황이 매년 시간이 갈수록 더 과중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곽 대표님이 단기 장기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듣기에도 뭐 사실은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 정도인 것 같이 현 정부에서 뭐 지금 얘기하셨던 이러면 시장 바로 자정 기능 발휘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반 이상만 실행해 줘도. 그런데 뭐 법 개정 문제도 있고 기조도 정책 기조도 있고 뭐 안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 늘려야 뭐 청약 가점제 문제 2개 크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특히나 요즘 같이 뭐 영끌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는 분들 정말 전세 가격 오르는 거 보고 정말 속 천불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청약 가점제 청약 누누이 얘기하셨죠. 누누이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하여튼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시장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려운 전세시장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계속 우리 곽 대표님 얘기신 계속 전 떠올라요. 이거는 임대시장의 계급사회를 만드는 형태가 되고 자꾸 이명거래를 부추기는 그 불법 행위를 자꾸 권하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 기본적으로 선량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장에서 집 잘 줘주면 거기 들어가고 싶고 아주 소박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머리 아프지만 좋은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해진 얘기 로드맵을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